다다음 주부터 월 4,900원에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하면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네이버가 개최한 컨퍼런스 단24에서 이런 소식을 알렸는데요. 현재 네이버 멤버십 혜택은 네이버 쇼핑 적립, 네이버 클라우드 제공, 요기요 무료 배달 이런 기본 혜택에다가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온, 티빙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옵션이 26일부터 추가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네이버의 AI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너무 강조하면서 AI가 묻히진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 넘게 빠진 거에 비해서 네이버 주가는 3% 넘게 오르는 걸 보니 네이버가 공개한 AI 전략은 나름 유의미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깊이 있는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앞으로 연간 매출액의 20에서 25%를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네이버의 연 매출액이 9조 6,706억을 기록했고 올해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를 AI에 투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회사의 매출액에서 4분의 1을 투자한다는 건 정말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해외 빅테크에 비하면 금액이 초라하긴 합니다. 이번 3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금은 200억 달러, 구글의 투자금은 130억 달러, 이게 거의 다 AI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5조 원, 15조 원 되는 돈을 한 분기에 태운 거니까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조 원, 60조 원 가까이 AI에 쏟아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이버의 투자금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이렇게 AI에 집중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제외하면 네이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네이버 쇼핑을 하나의 독립된 앱으로 분사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네이버 웹이나 앱에서 쇼핑 탭을 눌러서 쇼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떼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가진 플랫폼 장악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긴 한데요. 네이버 내부적으로는 네이버를 플랫폼으로서 이용하는 사람과 쇼핑하러 온 사람과 이용 방식이 다르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여기에도 AI를 접목해서 쇼핑 경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각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데 여기에는 네이버에 쌓여있는 블로그, 카페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활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쿠팡이나 컬리에서 하는 새벽 배송은 기본이고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지금 배송, 그리고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주는 희망을 배송, 이런 옵션도 제공된다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와 쿠팡이 지금 쇼핑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솔직히 쿠팡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AI 전략을 온서비스 AI라고 명명했는데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이버란 기업의 비전이 기술과 서비스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데 약간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자면 검색을 넘어 탐색으로 간단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실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홈 화면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할 만한 영상을 띄워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탐색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AI를 쓰려면 챗GPT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AI 챗봇을 켜서 직접 검색을 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아차릴 틈도 없게 뒷단에서 AI가 작동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직접 탐색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제가 지금은 B2C,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만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을 위한 B2B 서비스나 사우디 네옴시티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XR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B2G 서비스도 네이버가 준비하는 온서비스 AI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카카오도 지난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었죠. 카나는 단체 채팅방에서, 나나는 개인 채팅방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거나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썩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이게 심심이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을 주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카카오가 성공했던 방식,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면 뭔가 힙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게 AI 시대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이버는 이번에 우리가 AI로 하는 거의 성과, 이걸 내년 실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다른 빅테크가 만들어준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델이고, 네이버는 직접 그런 AI 베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서비스까지 직접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는 직접 자체 원두를 개발해서 소싱까지 하는 카페고, 카카오는 다른 로스터리에서 원두만 사와서 커피를 만들어 파는 카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두 가격이 오르면 카페 수익이 악화되는 것처럼 카카오는 수익 모델이 다소 취약한 반면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최수연 대표가 밝힌 플랫폼 규제에 대한 코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업인으로서 정부와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경쟁사를 할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은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플랫폼은 사실상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구글이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정말 네이버와 카카오가 겨우 버텨줘서 전 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AI 시대에서 이런 플랫폼 자주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되는데요. 분명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플랫폼 지배력을 상실한 나라들이 어떤 미래에 직면할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플랫폼 산업이 반도체, 배터리만큼이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